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도로교 상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상부 슬래브에 대한 물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처음에 맨 위에 있는 도면이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자, 그 밑에 있는 도면이 측면도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철근 상세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조건 보십시오. 문제 보면 세부 조건에는 일단 S1, S2 철근은 200mm, B1, B2 철근은 400mm 간격 간다, 이렇게 철근 간격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벽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가지고 철근량을 산출하기는 아마 상당히 예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거니까 더 빨리 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보시게 되면 지간에 대한 콘크리트량, 문제에 지간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간에 대한 거푸집량. 세 번째, 지간에 대한 포장량, 그 다음에 지간에 대한 철근 물량표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 번만 구분을 해보죠. 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거, 옹벽이라든지, 부벽을 포함한 옹벽이라든지, 암거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 얼마만 했습니까? 자, 1m란 한정을 두고 1m에 대한 물량만 산출을 했는데, 지금 하게 될 슬라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슬라브라든지, 교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어떤 거 독립적인 어떠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형상 전체에 대한 물량을 구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1m 정도, 옹벽이나 암거는 1m만 해서 나중에 1kg가 되면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고 이런 개념이 없고, 요거 슬라브라든지 교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이즈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즈 전체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콘크리트량부터 해보겠는데, 콘크리트량 여러분들 어디 첫 번째 나와 있는 단면도 우측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눌 때는 일단 여기 2% 구배가 있지만 콘크리트량 구했을 때는 2% 구배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처음 이 B 끝나는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600입니다. 600이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 지점에서 어느 지점? 요 지점까지 가면 전체 길이 500하고 100을 더하면 요 길이도 600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하나를 자르고요. 자, 요 끝에 잘린 부분, 여기를 하나 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번. 자, 얘가 2번. 자, 그럼 요 끝나는 점에서 다시 수직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얘가 3번. 나머지 4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구하는 게, 자, 200이 얼마입니까? 100짜리죠, 그죠? 0.2 곱하기 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사다리꼴 막 나왔으니까 200에 200을 더한 거니까 0.4입니다. 단변. 장변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길이죠? 200, 200, 500이 되니까 이쪽 길이는 900이 되겠네요. 그죠? 900이니까 0.9. 자, 높이는 얼마? 요 하단에 보시면 5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0.5 곱하기 2분의 1. 자, 3번 같은 경우, 일단 3번은 2번하고 같은 면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장변이 0.9가 될 거고요. 플러스 단변은, 자, 여기를 보십시오. T6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 슬라브의 평균 두께가 6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께도 당연히 600이 나오겠죠. 그죠? 자, 단변은 0.6 곱하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상단에 보시면 이 높이는 5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0.05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 이 점까지 전체 길이는 얼마? 4100. 두께가 얼마? 600이니까 4.1 곱하기 0.6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왜 그래? 직사각형이나 어떤 거 평행사변형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고, 자, 4번까지 더해 놓고, 자, 여기까지 하면 어떤 거? 지금 이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히 그리면 이게 지금 단면도죠. 그죠? 이게 단면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면도는 어디? 이게 전체 슬라브라면, 이런 모양이 전체 슬라브라면 단면도는 어디? 정중앙을 잘랐을 때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어느 부분? 이쪽 반절 2분의 1 부분만 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2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요쪽 편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저는 1m, 2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지간이라 그랬죠. 그죠? 지간이라 했으면 이 지간 길이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단면도가
뭐 이게 단면도가 있으면 그 밑에 다시 측면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측면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되겠죠? 측면 옆에서 봤으니까 이런 모양, 이게 측면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측면도도 정중앙을 나누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양, 옆에서 본 이 띠 모양, 이게 측면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간이라는 얘기는 얹어지는 끝과 끝부분 하나의 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 이 지간은 어디? 측면도의 전체 길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측면도의 전체 길이를 더해주시게 되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하부에 뭐 점층 간격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8,400에 200, 200 갔으니까 8,800, 90, 90 갔으니까 뭐 8.98, 뭐 8.98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전체 길이는 8,980이 떨어질 테니까요. 8.98 메타 이렇게 해주면 메다의 3승이 나오고 반올림은 마지막 결과값에서 해주시면 콘크리트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건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앙그라든지 옹벽 같은 경우는 1m만 물량 산출을 하니까 어차피 1, 2, 3, 4 뭐 단면을 다 더한다니 어차피 곱하기 1m니까 소수점 계산을 미리 해놓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단 말입니다.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 2, 3, 4까지 더해놓고 소수점 정리를 하면 무조건 답이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곱하기 2개를 해줘야 되고 거기 어떤 거 8.98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점이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소수점에 대한 건 어디에서만? 꼭 마지막 결과값에서만. 자, 지간의 길이는 어떤 거하고 똑같다? 측면도 전체 길이하고 똑같다. 이 구간 길이는 어디서 측면도를 보고 찾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량을 마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물어본 게 어떤 겁니까? 그 다음으로 물은 건 포장량인데, 자, 포장량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두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포장 면적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 양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자, 반절을 잘랐습니다. 슬라브 단면도에서. 자, 위에 덮인 게 뭡니까? 이게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평균 두께가 얼마로 나와 있죠? 아스팔트 페이버 해가지고 T50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평균 두께가. 자, 지금 시험 문제 물어본 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콘크리트 물량 산출했을 때 4,100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 여기는 얼마만큼의 구배? 2%의 구배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포장량을 물어본 거니까 일단 구해야 되는 거 뭐, 일단 포장 면적을 구해서 두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요걸 구하게 되면 어떤 거 2% 구배가 있으니까 요걸 삼각형으로 잘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100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 변화된 길이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여기는 4,100에다가 얼마? 곱하기 0.02. 9배만큼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알고 싶은 건 어떤 거? 일단 빗변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빗변 길이, 빗변 길이는 루트 4.1의 자승 플러스 가로 열고 4.1 곱하기 0.02의 자승.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어떤 거죠? 여기에 대한 빗변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빗변 길이가 나왔고. 자, 포장 면적을 알고 싶으면, 자, 이 포장 면적도 마찬가지. 여기 반절 지금 2분의 1 부분만 했으니까 안 보이는 쪽까지 해주면 곱하기 2개가 돼야 되고, 여기도 얼마? 콘크리트량 구했을 때 구한 8.98 메타를 해주시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메다의 자승에서 포장 면적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요 선분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반대편을 구하고 여기에서 얼마? 위로 8.98m만큼 구해주면 어떤 거예요? 일단 이 전체에 대한 면적을 구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포장 면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포장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장량은 이 면적에다가 두께만 해주면 되죠? 두께가 얼마? T50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05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포장량 메다의 3승이 나오고 반올림은 여기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험에 물어본 게 포장 면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양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빗변 길이에다가 곱하기 2개 8.98을 해주면 이게 포장 면적이 되고 여기에다 곱하기 다시 얼마? 다시 요 수식에다가 곱하기
두께 0.05를 해주면 요게 메다의 3승 이렇게 해서 포장량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 포장 면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 면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포함을 한 포장 양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장 양이나 면적 구하셨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는 거푸집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푸집량 같은 경우도 자, 우측에 있는 단면도 부분을 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거푸집을 대줘야 되는 부분하고 안 대줘야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뭐 콘크리트형을 구해놨던 수식들이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자, 처음 보시게 되면 상향 노출은 어떻게 합니까? 상향 노출은 거푸집 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상향 노출은 거푸집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높이가 3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윗변은 얼마? 높이 50 되어 있으니까 50분의 300이니까 당연히 거푸집 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면 지금 이쪽 이어진 면 여기도 거푸집 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대주면 쏟아집니다. 여기도 거푸집 대줘야 되고요. 여기도 거푸집 대줘야 되고요. 학생들이 가장 착고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푸집 대줘야 됩니까? 안 대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거푸집을 대줘야 됩니다. 자, 전에 옹벽 같은 경우 시공을 했을 때 그냥 바닥에다가 잡석을 깔고 뭐 거푸집을 대고 올리는 경우들이지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일단 어떤 거 뭐 이런 강제 거푸집에다가 지어 부은 다음에 뭐 철근 배근을 하겠죠? 배근을 하고 지어 부은 다음에 굳으면 들어 올려서 올리거나 아니면 교각 사이에 뭐 거푸집을 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화면에는 거푸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주는 부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이 면적 1번, 요쪽 면적 2번 쏟아지니까 막아줘야 되고요. 3번, 다시 요 면적 4번.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5번. 요 면적 막아줘야 되고 요게 6번. 빠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조건을 보면 마구리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구리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마구리면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단면들을 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죠. 그죠? 요런 모양. 요쪽이 단면도 모양이고 요쪽이 측면도 모양인데 지금 단면도 모양이란 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요 부분을 안 막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부어봐야 다 쏟아지죠. 그죠? 무조건 마구리면은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요쪽 면 어디 이 전체 막아주는 부분이 몇 번? 7번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루트를 씌우면 뭐 50에 300의 빗변 길이니까 0.3의 자승 플러스 0.05의 자승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 직선 길이 그냥 200입니다. 0.2. 3번 같은 경우는 직선 길이 0.1 100이니까요. 자, 4번 다시 0.2.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뭐 500짜리의 빗변 길이니까 루트 0.5의 자승 플러스 0.5의 자승. 자, 6번 같은 경우도 그냥 4150이라고 쓰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2%의 구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도 어떤 거 2%의 구배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직선 길이는 얼마? 4150, 2%의 구배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쪽은 4150 곱하기 0.02 요걸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4.15의 자승 플러스 4.15 곱하기 0.02의 자승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푸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아까 구했던 콘크리트 양이 아니라 콘크리트 면적이 되겠죠? 그쵸? 단면의 면적 어디까지? 1번, 2번, 3번, 4번을 더해놓은 값이 어떻습니까? 이 값이 마구리면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도의 계산 필요 없습니다. 단면도 보시면 아까 어떤 거 이렇게 해서 1번 콘크리트량 여기까지 2번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3번 요렇게 4번 했던 걸 다 더해놓으면 마구리면하고 똑같죠. 그죠? 그 점 유의를 하시고요. 자 1번 콘크리트량 구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더해놓은 게 마구리면 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대신 일단 전체적으로 숫자를 구해놨는데 이제 서술하는 데서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답을 썼을 때는 1번에서 몇 번까지? 1번에서
6번까지 더한 다음에, 자, 마구리면은 앞뒤 땅 끝에 양쪽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8.98m라는 구간, 지간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에서 6번까지는 곱하기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오른쪽만 구했으니까 왼쪽 안 구한 데까지 곱하기 2개에다가 1번에서 6번까지, 그 다음에 얼마? 8.98m를 해주시고, 플러스 7번은 마구리면이죠. 그죠? 7번은 마구리면. 플러스 7번 마구리면도 곱하기 몇 개입니까? 대부분 여기서 2개를 해줬으니까 그냥 2개 쓰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 4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메다에 4승 나올 거고, 반올림은 여기서 해주셔야 거푸집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좀 어설프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 거푸집량 뭐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을 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라인은 반대편에 이 라인 하나만 더 있습니다. 그 대신 마구리면 같은 경우는 이 잘린 면, 요 면이 마구리면이니까 하나, 반대편에 2개, 이 뒤쪽에 3개, 4개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 곱하기 4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콘크리트량, 거푸집량, 뭐 아스팔트의 포장량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근량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철근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 풀어져 있는 거는 이미 알고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식으로 뭐 몇 미리 간격인가 몇 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량을 산출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도면을 보시고 지적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거기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슬라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안 해보시면 아마 분명히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 꼭 해보십시오. 자, 슬라브는 철근량을 했을 때 일단 요걸 하나 아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슬라브 DB 24톤짜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2등교입니다. 2등교. 자, 우리 시방송상에서 3등교는 없어져 버렸죠. 자, 2등교는 뭐냐면 철근량을 배근했을 때 어떻게? 요렇게 배근했을 때 좌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단면도 맨 위쪽에 보면 철근 배근 순서가 나와 있죠. 철근 배근 순서가 뭐 S1, B1, S1, B2, 다시 S1, B1, 다시 S1, B2 이런 식으로 배근이 돼야 된다. 이런 배근이 조건이 맞아주는 건 뭡니까? 이 하단 부분에 어떤 거, 요 부분들은 이러한 배근 조건대로 따라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 시험 문제 조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S1 책은 S2 책은 얼마 간격? 200 간격. 자, 그 다음에 B1, B2 책은 얼마 간격? 자, 400mm 간격.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보면 여러분 단면도 위에 이렇게 배근된 철근들은 전부 다 S2 철근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철근들은 뭡니까? 요런 배근 순서에 맞게끔 배근이 돼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에는 어떤 식으로 셌냐면 만약에 S1을 세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세고요. 만약에 B1을 세라 그러면 B1에서 다음 번 하나, 둘 포함한 4개를 세면 이게 B1이 1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셌단 말입니다. 지금 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막 여기 B1에서 여기 B1까지가 얼마, 몇 A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개수는 뭐 몇 개다 이렇게 썼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단면도를 보고 여기서 지금 B1이라는 건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책 보시면 맨 앞에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건 B1이다. 요건 아는데 이쪽 뒤쪽에 어느 부분에서 이 철근이 B1인지 여기 있는 게 B1인지 여기 있는 게 B1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개수를 대부분 세와야 되죠. 그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B1인 걸 알아냈다고 하면 그걸 간격 갖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개수를 셌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S1 철근하고 어떤 철근? S2 철근은 전부 다 얼마 간격? 200 간격입니다. 자, 그 대신 이 B1이나 B2를 보세요. B1이나 B2. 어디를? 철근 상태도를 보시게 되면
B1하고 B2는 어떤 모양입니까?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철근입니다. 요런 모양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B1, B2가 뭘로 보입니까? B1, B2가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측면도에서 보면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측면도로 보면 측면도가 아마 이렇게 구간대로 가면 이게 지금 이쪽이 상, 이쪽이 아랫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어떤 철근? 여기서 지금 S1이라는 철근, S2라는 철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철근이 뭡니까? 이 철근이 S2 철근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 철근이 S1 철근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돌려놓고 본다고 치면은요. 자, 그럼 B1이나 B2는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모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단면도나 측면도는 어디를? 정중앙을 잘랐다는 얘기죠. 이게 측면도니까 측면도의 정중앙을 잘라서 어떻게? 이렇게 단면도를 만들어 보면 이 위에는 어떤 철근? 위에는 어떤 철근? 이렇게 S2 철근만 있을 거고요. 밑에는 요거하고 똑같이 S1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보이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보이고 요 B1이나 B2 철근이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는 S2가 200mm 간격이고 밑에 있는 S1 200mm 간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B1이 400이니까 요걸 보시게 되면 되겠네. 쉽게 표시 이해를 하겠네요. 요렇게가 200이죠. 요렇게가 200씩 갑니다. 200씩. 다시 요렇게 얼마? 요렇게 400씩 갑니다. 자, 다시 요렇게 B2까지 400씩 갑니다. 요걸 보면 400 구간 안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는데 어떻게 배근해야 된다 그랬죠? 균등하게 배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 간격은 전부 다 얼마씩 떨어지는 겁니까? 100mm씩 떨어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S2가 100mm, S2 밑에 S1 요렇게밖에 배근이 될 수가 없죠. 왜?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B1이나 B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자리에 B1 자리에 S2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기에서 이 절고 꺾여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겹쳐 들어가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슬라브에서 위에 S2하고 S1은 요 라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위에 있는 책은 전부 다가 뭡니까? S2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개. 자, 그럼 S2 책은 몇 개? 27개. 그럼 반대편에 몇 개입니까? 반대편에 26개. 왜? 여기서 보면 이미 센터에 있는 건 뭐예요? 대칭이니까 이건 반절반절인데 하나를 셌다는 얘기죠? 셌기 때문에 반대편은 하나가 빠집니다. 빠지니까 요걸 더해주면 43개.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처음에 와 있는 요 철근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철근하고 요 철근은 분명히 S1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다음 칸에는 철근은 이름이 없고 그 다음 칸에는 철근은 무슨 철근이에요? B1 철근이죠. 이 철근은 무슨 철근입니까? 이 철근도 S1 철근입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을 배근을 해야 되니까 철근 배근 순서대로 배근을 해야 되니까 B1 앞에는 무조건 S1이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순서대로 가면 B1, S1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야 돼요? B2가 와야 정상적이지만은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철근이 C1 철근이거든요. 그러면 단면도는 이 B1이나 B2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철근이기 때문에 중앙에는 하부에 있지만 상하단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C1 때문에 배근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S1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수건표를 어떻게 시험장 가서 수건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춰 보십시오. 눈금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있는 S2 철근하고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S1 철근하고 이렇게 대칭이 될 겁니다. 대칭이. 그럼 S1 철근은 어떻게 세면 됩니까? 다시 여기까지 세워 오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게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개. 그러면 S1 철근은 23개. 반대편에 몇 개? 22개. 해서 몇 개? 23개, 22개. 아, 이게 43개가 되고,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자, 27개하고 26개를 더하면 몇 개입니까? 43개가 아니라 53개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계산기만 이용해서 산수를 하다 보니까, 술집에서 호프 한 잔씩 하고 그럴 때는 동계산이 빠른데, 이런 산수 계산하면 가끔씩 착오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S2 개수는 27개, 26개에서 53개가 나왔고요. 자, S1은 23개, 22개에서 4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B1을 센다 그랬죠? 그 대신 이 뒤에를 안 그려놓은 건 뭡니까? 이렇게 세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이 B1이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B1이면 그 다음 칸에는 B2가 들어가겠죠? 그죠? 왜? 요런 배분 순서대로 가니까. 뒤집어 놓은 건 뭡니까? 밑에 있는 건 S1이고 S2하고 어떻게 대칭된다는 건 아니까. 자, 그러면 B1, B2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일단 B1만 해보겠습니다. B1 하나, 둘 건너뛰고 B2, B2, B1, B2, B1, B2, B1, B2, B1, B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해서 B1에 대한 개수는 몇 개? 10개. 반대편에 몇 개예요? 이 B1이나 B2 같은 경우는 센터를 잡고 놓고 봤을 때 좌우 대칭되니까 센터에 물리질 않았죠? 센터에 물린 건 이건 뭡니까? S2고 이건 S1이니까 개수는 10개니까 반대편 똑같이 몇 개입니까? 10개에서 20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B2는 이제 빈칸만 세면 되겠네요. 빈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그러니까 B2도 마찬가지 10개. 반대편에 몇 개? 10개. 해서 20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만 주의를 하시냐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잡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을 잡기가. 대신 어떤 거, 이 처음 끝나는 자리, 요 자리에다 여러분들도 아웃라인을 이렇게 딱 미리 샤프로 딱 그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B1, B2, B1, B2 세다가 일이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은 B1이라고 잡아줬으니까 요쪽에서부터 계산을 해온 거고요. 만약에 시험장을 갔는데, 이쪽 편에서, 시험장에서 요쪽 편에 여기 S1인데, 그 다음 가는 거 요 책은을 뭐 이렇게 B1 책은이라고 해줬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쪽에서 찾아가야 되니까 요쪽에서부터 이제 숫자를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쪽에서부터 세우셔야 되니까 어떤 거 이쪽을 마감을 안 잡아주면 운이 나쁘면 여기까지도 세는 수가 우려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슬라브에 대한 단면도를 보고 철근량 계산했을 때는 대칭이 끝나는 점을 찾아주고 요 앞에 있는 철근이 뭐 S1, S1, B1인지 요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뭡니까? 여기가 S1, S1, B1 이렇게 나왔지만 시험 문제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 책은 더 이렇게 꺾여 있단 말입니다. 꺾여 있으면 여기가 지금 B1입니다. 대칭되는 자리가 뭐겠어요? 요거하고 대칭되는 자리가 이렇게 S1 집어넣어줬으면 요건 뭐가 됩니까? 요럴 때는 B2 철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되는 걸 보고 물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철근들이 무슨 철근이죠? 선으로 보이는 철근들이 위에 있는 철근, D2 철근. 이 모양은 뭐 여기서 이렇게 큰 길이 하나, 이 D2 철근 될 거고 밑에 있는 철근이 뭡니까? 이 철근이 D1 철근입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 조건을 보면 D1 철근은 양 끝에서 100mm고 중앙 부분에서는 150mm다. D2 C1 철근은 양 끝에서 100mm 간격이고 다음에서는 150이고 중앙 부분에서는 300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D2라든지 D1도 뭐 비례식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면도는 뭐예요? 이 자리에 잘라서 이쪽 방향에서 이런 길이 방향으로 나간 슬라브를 본 게 측면도죠. 그럼 이 D2나 D1이 뭘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측면도 상에서는 D2하고 D1이 뭘로 보인다?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D1하고 D2는 어떻게 한다? 측면도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측면도를 간단히 그려놨는데 지금 이걸 뭐 정상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요 모양대로. 그럼 요 위에 있는 철근이 무슨 철근입니까? 지금 여기 점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려놓은 철근들이 이게 D2 철근이고 요쪽 편에 있는 철근들이 D1 철근입니다. 일단은 이거 간격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세시면 되는데
자, 24의 양가로 치면 몇 개입니까? 25개. 자, 4의 반가로죠? 반가로. 그러면 4개, 4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마지막에 하나. 요렇게 세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운데를 잘 보십시오. 요 끝나는데 요 부분을 잘 보시면 가운데 철근이 하나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근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요게 함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200mm 간격이다 보니까 실제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2A, 100에 200인데 쓸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쓸 공간도 없고, 당연히 200 간격이 한가운데 들어가면 100씩 나눠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함정이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걸 쭉 더해주시면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25개, 뭐 35, 뭐 37개 나오겠네요. 다 더해주시면 D2는 37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6개의 양가로 치니까 몇 개? 57개. 끝에 하나, 끝에 하나, 가운데 끼어있는 거 함정 하나씩 하나씩. 이걸 다 더하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61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1하고 D2까지 구했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C1은 뭐하고 같이 들어간다? C1 철근은 D2하고 같다. 자, 그 대신 시험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 말이 빠질 수도 있어요. D2 철근은 C1과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말이 빠져 있어도 C1은 무조건 D2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쪽에 그랬던 단면도 한번 보죠. 단면도 D2가 뭡니까? D2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철근이 D2입니다. D2, 여기 D2고요. C1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금방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요 모양으로 요만큼까지 내려가는 철근, 이게 C1 철근입니다. 그러면 이거 슬라브를 배근을 했을 때 뭐 D1, D2까지 다 배근을 하고 C1은 마지막에 끼워서 엮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C1은 D2와 같이 들어가니까 개수가 똑같겠죠, 그죠? 똑같은데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됩니까? 어떤 거를?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거? 자, D2 모양이 뭡니까? D2는 그냥 슬라브 전체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C1은 이쪽 편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센터라인이라고 치면 반대편에 어떻습니까? 반대편에 C1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1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D2 개수에다가 곱하기 2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C1은 D2가 몇 개 나왔습니까? 37개인데 37개에다 곱하기 2개를 해주면 뭐 40, 60, 70, 74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C1의 개수는 74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C2가 남아있는데 자, C2는 어떤 철근이냐면 철근 상세도 보십시오. C2는 요런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스트럽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트럽하고. 자, 그 대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럽은 뭐 지그재그 백은 이런 말 없죠. 무조건 들어가는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스트럽이 요쪽에서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C1 철근입니다. 자, 요쪽에 요렇게 지금 D2하고 D1을 잡아준 요 철근들이 지금 C1 철근인 아니 C2 철근인데 스트럽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D2 철근하고 이쪽에 D1 철근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성립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우리가 전에 뒷부벽식 옹벽 풀 때 푸는 방법하고 유사한 방법입니다. 자, 단면도상에서 몇 개가 보입니까? 단면도상에서 세보면 1개, 2개, 3개, 4개, 센터 라인에 있는 거가 5개. 그럼 안 보이는 쪽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4개가 더 있어서 9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단면도로, 이게 전체 단면도입니다. 이게 전체 단면도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센터 라인이 되겠죠? 5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단면에 9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어디 이제 측면도를 보세요. 이게 측면도가 되겠죠? 이 측면도를 보게 되면 몇 개 들어갑니까? 측면도상 밑에 보면 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이게 정확한 측면도인데 이쪽 측면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지그재그가 아니라 전부 다 실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면도상에 몇 개 있는 게 9개, C2는 단면도상에서 9개 보이는 게 측면도상에 몇 개 보인다? 하나, 둘, 셋, 4개 보인다. 4개 보인다 그러면 4, 9, 36 이렇게 쓰시면 되죠. 9개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들어간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C2는 단면도에 보이는 개수. 자, C2는
단면도 개수 곱하기 어디? 측면도 개수를 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36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슬라브에 대한 물량 산출을 했는데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내용대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안에 마련되어 있는 강사실로 질의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 슬라브에 이어서 도로교 하부 반중력식 교대에 대해서 물량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중력식 교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슬라브 우리가 물량 산출했을 때는 피복 두께가 다 있기 때문에 비례식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셌었죠. 그죠? 다 셌었기 때문에 피복 두께에 대한 조건을 무시를 했었지만 자, 반적형 교대는 피복 두께에 대한 조건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십시오. 자, 처음에 책을 보시게 되면 측면도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측면도 나와 있고 그 옆에 일반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철근 상세도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보면 처음에 A1, A3, A7 철근은 피복 두께가 좌우로 200이며 각 200mm 간격으로 배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차피 네모 가로 안에 있는 조건들은 어떤 조건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철근량을 비례식으로 풀기 위한 조건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대신 철근 간격 이외에 피복 두께에 대한 조건이 붙었다는 거 유념해 두십시오. 처음에 10m인 교대의 콘크리트량을 구하고 10m인 교대의 거푸집량, 자, 10m인 교대의 철근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마구리면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구리면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무조건 마구리면 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콘크리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여러분들은 어떤 거 지금 제가 그려놨지만 여러분들은 일반도하고 측면도를 적절히 보시면 이 치수들을 전부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디에? 일반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주의하실 점. 자, 이쪽에는 구배가 있죠. 자, 이쪽에 구배가 있는데 이쪽 구배는 얼마다? 1대 0.02의 구배가 있는 거고요. 자, 반대편 이쪽에는 1대 0.2의 구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앞서서 전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죠. 교대 형식에 대해 써라 해가지고 이 각부의 명칭을 쓰는 문제가 6점짜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슬라브가 얹어지는 자리입니다. 슬라브가 이런 식으로 얹어진다는 자리죠. 자, 여기의 명칭은 교좌. 자, 이쪽 부분의 명칭은 가슴이란 얘기죠. 받아주는 가슴. 자, 흉벽. 자, 이 몸통 전체가 뭡니까? 전체가, 자, 구체가 되겠고요. 자, 슬라브가 이리 얹어진다는 얘기는 길이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그죠? 도로가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등치마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닭개판이 들어가겠네요. 닭개판이라고도 하고, 보강띠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좌우 측면의 세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대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어떤 거? 요런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시는 날개벽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쪽 밑에 보면 기초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런 형식으로 해서 요걸 쓰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물량 산출 시간이니까 이제 콘크리트량, 거푸집량, 철근량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요렇게 나눠놓고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5,500이죠? 5,500이니까 이걸 수직으로 내리면 5,500 곱하기 뭘 하시면 됩니까? 0.2를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1,100이 나올 겁니다. 1,100. 자, 이쪽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나누면 3,500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자, 7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70. 이쪽은 1,100.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콘크리트량 수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죠. 자, 그 대신 요 끝나는 점에서 요 점까지가 얼마입니까? 5,500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높이가 똑같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4,500. 근데 위에까지가 2,265니까 요 점까지 나누면 요만큼이 1,000이라는 얘기죠. 그죠? 1,000이기 때문에 요만큼 얼마가 됩니까? 1,265라고 치수를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여길 요렇게 나누면 얘가 1번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치수는 1000입니다. 자, 그러면 경사진 길이가 0.2만큼 얼마? 1000만큼 내려왔으니까 사다리꼴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붙습니까? 200만큼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다음 거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3번이 될 거고요. 자, 200만큼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죠? 200만큼 그대로 내려오고 요 지수는 얼마? 900만큼 내려왔으니까 180. 그죠? 자, 이쪽 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주면 요만큼 200에 180은 그대로 내려올 거고 요만큼 내려온 게 얼마만큼? 100만큼 내려왔으니까 20만큼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부터는 얼마입니까? 3,500만큼 내려온 거죠. 3,500만큼 내려왔으니까 치수는 700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이 친구가 4번 가운데 요만큼이 5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끊어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으면 요만큼이 6번 마지막 기초 부분이 7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죠. 400이 얼마? 1265 0.4 곱하기 1.26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400 그대로 내려오고 이건 400이라는 얘기죠. 400에 200만큼 붙었으니까 600 자 0.4 플러스 0.6 높이가 얼마?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 3번은 자 이쪽 편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600이지만 얼마만큼 더 붙었습니까? 3번은 1000만큼 치수가 더 늘어났죠. 자 이게 단변은 얼마가 됩니까? 1.6 1600이 되고 플러스 얼마? 1600에다가 180만큼 붙었으니까 1,001.78 17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1780 이렇게 됩니다. 자 높이는 얼마? 900만큼이니까 0.9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4번은 제가 그림을 한번 띄어내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여기 길이가 178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르면 요만큼이 얼마입니까? 20만큼 증가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간 부분이 100에 100만큼 빠져나갔으니까 1780에서 100 빼면 1680에 20이 붙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자 1700이 됩니다. 자 요거 말씀드린 건 뭐 이 수치 100만큼이 빠지고 20만큼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1.78 플러스 1.7 곱하기 0.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1700 그대로 똑같겠죠. 그죠? 5번 여기서 보시면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1700 자 1.7 플러스 여기에 대한 전체 길이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체 길이는 일반도를 보시게 되면 얼마라고? 24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45 높이는 3500이니까 3.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2.45가 아니라 2470이네요. 2470 그럼 여기도 247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바닥에 대한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5000이 되는 거고요. 높이가 얼마? 여기까지 뭐 900에 100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어디 일반도 보시면 나오죠? 1800 그 다음에 아까 직선 다 있던 부분 그 부분까지가 얼마? 2470 그 다음에 얼마? 73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걸 이렇게 나눠서 6번, 7번 해야 되는데 6번, 7번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하나 빼주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산술 과정이 2번 되니까. 자 그러면 얼마? 이쪽이 전체 높이는 1000이니까 1.0 곱하기 얼마? 5.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죠? 100이 얼마? 1800짜리 곱하기 0.1 곱하기 1.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같은 경우 7번도 도면이 저쪽에 있으니까 뭐 요런 모양 되겠죠? 단변이 얼마? 500만큼 되고요. 자,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얼마씩? 100씩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얼마짜리? 600짜리. 자, 그러니까 단변 0.5 플러스 장변 500에서 좌우로 얼마씩? 100씩만 더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0 0.7 곱하기 높이 0.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구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 전체에 대한 물량이고 몇 번까지? 마지막 결과값은 1번에서 7번까지 더한 다음에 얼마? 곱하기 이제는 10m입니다. 10m. 10m는
뭐 메다에 삼승 나올 거고 반올림은 이 자리에서 맞춰주시게 되면 어떤 거 콘크리트량에 대한 물량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콘크리트에 대한 산출을 끝내고 이제는 거푸집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